시작해볼까요? 아파트 문제 중에서는 아파트에서 193페이지에 11번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 문제에서는 아마 나머지 문제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많이?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거 뭐 9번, 19번 이런 거 해줬으니까 그지? 9번이랑 13번 이런 거 해줬지? 다음에 근거계수의 관계 문제 그리고 거의 다 해드렸는데 여기서 안 해준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울 법한 거 몇 개만 같이 해볼게. 알겠지? 자, 뭐 28번 내가 앞에서 풀어드렸죠. 그죠? 200페이지에 28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풀어드렸죠. 그죠? 근데 29번도 비슷한데 얘는 조금 다른 결로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혹시 풀었니? 네. 그럼 이건 X 칠게요. 이거는 나올 확률도 지극히 낮은데 나오면 매우 어려울 거라서 그다음에 안 푸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30번은 앞에서 해드렸죠. 그죠? 네. 이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었니? 풀어봐. 알겠지?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친구라서. 다음에 31번은 그 30번 문제에서 뭐만 바뀐 거야?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바뀐 거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32번도 네, 이것도 결국 뭘로만 바뀐 겁니까? 네, 아니, 그치, Q가 홀수다랑 그다음에 P의 약수가 3개다. 그지? 거의 똑같아. 그지? 근데 33번, 34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얘네 둘은 X 치세요. 아시겠죠? 당장 우리가 풀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X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5, 36, 37 전부 다 차수 쭉 떨어뜨리시면 다 쉽게 나와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수 대부분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차수 떨어뜨리면 이제 계산이 쉽게 되는 친구들이라서 계산 쭉쭉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번을 할까 말까. 45번 한번 해보자. 45번. 이 정도는 차수, 얘도 결국 차수를 떨어뜨리는 문제거든. 한번 해볼게. 45번. 자, X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그죠? Y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는 게 보이니? 그렇지. 혈내 관계가 있다는 걸 보이죠. 그죠? 그래서요. 얘네 둘을 방정식의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걸 한번 빠르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자. 자, 그러면 그냥 x, y 있으니까 t로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t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두근의 합은 얼마야? 1이죠. 그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계산해보면.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0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양변에 뭐 2를 곱하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죠? 뭐 그게 싫으시면 그냥 이 상태로 넣어도 돼. 이 상태로 놓고 나는 해볼게. 괜찮지? 자, 이 상태에서 ax 5제곱 더하기 bx 4제곱이 얼마래? 1이고요. ay 5제곱 더하기 by 4제곱이 얼마래요? 1이래요. 맞습니까? 자, 요 둘을 가지고 a, b를 빨리 한번 찾아봐 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x랑 y를 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그지?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얘네는 계산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차수가 너무 높아요. 그죠? 차수를 뭐 해보는 거야? 낮춰보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다 x를 한번 집어넣을게. 어차피 그리고 아까 계속 말하고 있지만 얘네 둘이 다 근이면요 그 모양이 어때?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한쪽만 해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x쪽만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니까 x제곱은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양면에 x를 곱해도 되고요. 오케이? 양면에 x를 곱해서 천천히 해줘도 돼요. 근데 조금 빨리 할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어차피 x 세제곱이 필요해? 아니면 x 4제곱이 필요해? 4제곱, 5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양변을 뭐 하면 좋을까? 제곱해버리면 조금 빠르긴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냥 x 곱하고 또 x 곱해서 도달해도 되고 그냥 제곱해서 도달해도 되잖아. 그지? 그럼 제곱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덜 하고 풀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제곱해볼게요. 괜찮죠? 네. 그러면 x 4제곱이 뭐가 됩니까? x제곱 그다음에 곱한 거 2배 2x 뭐래? x 플러스 x 맞지? 플러스 4분의 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x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었지? x 플러스 2분의 1 쓸 수 있었지?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4분의 3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되니? 네. 자, 여기서 이제 x 5제곱도 필요하니까 양면에 뭘 곱하는 거야? x를 곱해버리는 거야. x의 5제곱은요 2x제곱 플러스 4분의 3x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이것도 차수를 끝까지 떨어뜨려 보면 x제곱 대신 x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1x 그지? 플러스 1로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요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4분의 11x 플러스 1 더하기 b 2x 플러스 4분의 3이 얼마다?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열심히 푸시면 4분의 11a 플러스 2bx 그죠? x 있는 부분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쓰겠다는 거. 플러스 a 플러스 4분의 3b가 얼마다? 1이다. 자, 직감상 그지? 얘 얼마야 될 것 같아? 얘는 1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풀어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만 이거 부가 설명이야. 알겠지? 혹시나 이 문제가 이거보다 어렵게 내 출제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혹시나 몰라서 그냥 요런 것도 한 번만 생각만 해놓자. 알겠지? 자, 여기서요 A, B가 무슨 수라고 끝에 나와 있어? 정수라고 나와 있거든. 그지? 얘는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1인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 왜냐하면 여기 뭐가 들어있어? 루트가 들어있지. 이쪽 우변은 루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럼 만약에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A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왜요? 예를 들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얘가 1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게 생겨먹었으면 얘가 조금 다른 숫자더라도 그죠? 1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얘가 굳이 0이 아니더라도 1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복잡해집니다. 오케이?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단! 이 조건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A, B가 무슨 수? 유리수라고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얘는 친절하게 정수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가 0이다랑 얘가 1이다를 둘을 뭘 하면 연립을 해주시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A, B가 나오겠죠. 그죠? 연립은 한번 해봐. 그렇지? 연립하는 건 정도야. 단순한 계산이니까. 자, 결국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때 계속 뭘 하고 있어? 내가
차수를 낮추고 있지. 그렇게 하니까 계산이 생각보다 할만하잖아. 할만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항상 차수가 높으면 뭐 2차 정도쯤이야 그냥 계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3차, 4차, 5차가 나오면 어지간하면 차수를 떨어뜨려 놓고 계산을 애초에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6번 같은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46번 17 더하기 17 알파의 17제곱 더하기 베타의 17제곱. 자, 무슨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난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하고 싶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어지간하면 차수를 쭉쭉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참고로 얘는 그렇게 차수 낮춰보면 세제곱하면 1 나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낮추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네.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는 거의 다가 할만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50번은 테스트에서 해드렸고요. 그죠? 51번은 자주 나오는데 얘는 결론만 외우면 되게 쉬운 친구라서 한번 해볼게. 알겠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되게 자주 나오거든. 네. 이건 한번 해볼게요. 51번. 자, 51번은 밑에 똑같은 문제 많으니까 한번 연습해봐. 알겠지? 그리고 이거 저기 와플 시너지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 K-2는 0의 두근의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라고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요. 근데 대부분 문제에선 52번처럼 안 알려줘요.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그 와플 시너지에도 참고로 안 알려줘.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 그럼 어떻게 풀어요? 부호를 모르는데. 그죠?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라는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대부분의 문제들처럼.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절대 대신 이건 주어져 있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얼마다? 6이라는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알파, 베타가 절대값이 나오면 부호를 따져줘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둘 다 양수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하면 얘는 그냥 뭐가 돼? 절대값 알파는? 알파가 되죠. 절대값 베타도 그냥 베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여기에 두근이 뭐야? 알파 베타죠. 맞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여야 돼? 이 식을 봤을 때 6이어야 돼?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 틀려? 틀렸다는 거. 둘 다 양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동일하게 케이스 2번 둘 다 무슨 수라고? 음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맞지?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네. 자,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얘도 틀렸어요. 둘 다 음수일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둘 다 아니라면 케이스 3번 뭐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겠구나라는 거밖에 안 남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그냥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라고 쳐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어차피 둘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일단 쳐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그냥 알파. 맞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된다. 이거 납득되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 됐으니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랑 뭐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얘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푸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알겠니? 얘를 푸는 데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좀 원래대로 어떻게 푸는지부터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얘가
6이잖아. 차가 6이잖아. 그지? 차가 6이니까 두근의 차이 공식 기억하시죠? 보니까 아까 잘 쓰던데. 자, 두근의 차이 공식이 뭐였냐면 A분의, 그러니까 1분의니까 생략. 루트 T제곱 마이너스 4AC 4 빼기 4K 그 다음에 플러스 8이겠네요. 맞죠? 그래서 얘가 6이랑 똑같아야 한다. 맞니? 양변 제곱해서 36이 4 12로 계산했을게. 12 마이너스 4K 맞죠? K가 얼마겠다? 마이너스 6이겠다 하면 K 값이 튀어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2번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난 이게 제일 단순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런 방법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 2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얘랑 두 개가 주어져 있네. 둘이 뭐 할 수 있어? 연립할 수 있네. 그럼 알파가 얼마가 돼? 둘이 연립하면 계산 내가 빨리 해줄게요. 알파가 4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용해서 뭘 구하면 돼? 두근의 곱 구하시다.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지? 둘 중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운데도 문자가 들어있다고 친다면 이렇게는 못 풀겠죠. 연립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두근의 차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만 외워두자. 결론만. 알겠지? 외워도. 얘는 물어보면 거의 다 차이 알려줄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시험 시간이 시험 때야. 그러면 저를 믿으시고 아마 성신여고에서는 시험에 나온다면 이 친구가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뭐 근데 좀 자주 나오는 친구긴 한데 보다시피 조금 어려운 친구라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온다면 얘는 그냥 두근의 차로 보고 바로 푸셔도 상관없어. 알겠지? 이게 왜냐면 선생님 그러면 두근의 차가 아닐 수도 있나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면 여기를 이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가능하네. 그지? 여기부터 뭐 따져야 될 게 엄청 많아져. 뭔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안 나오는 건 없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3번은 한번 해볼게. 53번. 자, 53번을 풀면서 미리 이제 나랑 이제 내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 깨닫는 사실이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 이해 좀 해주세요. 나는 수학까지 미술과는 아니니까. 그지? 자, 마른 모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마른 모. 오케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 20이고 넓이가 24인 마른 모 ABCD가 있어요. 이 마른 모 ABCD의 두 대각선의 길이를 이렇게 두 대각선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뭐 저렇게 생겼다. 2차 방정식 여기서 A 플러스 B를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답 되세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일단 이거 그냥 마름모의 성질, 요 도형의 성질은 나올 때마다 반응하는 게 좋아.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문과 갈 거지. 아직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과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이과 정도는 미리 정해주는 게 좋아. 자세한 진로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2학년 때 기하랑 뭐 확통 같은 거 고르잖아, 그지? 어차피 확통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하셔야 되거든. 왜냐면 수능에 들어가 있어서. 근데 기하랑 미적은 솔직히 문과 쪽 갈 거면 굳이 고를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어려워요. 기하랑 미적분 2 이런 건 되게 어려워요. 미적분 2는 고3 때 고르는 거긴 한데. 근데 아무튼 요 이제 기하에 관련된 이런 도형에 관련된 성질이
중학교 때 하고 이제 더 설명을 안 해줘 여러분들. 중학교 내용을 그냥 알고 있다고 치고 모든 걸 이제 전개를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2 때 대수 배울 때 거기서 이제 기하에 관련된 성질들을 좀 알아야 돼요. 도형에 관련된 성질들을. 그래야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한꺼번에 몰아쳐서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치? 미리 나올 때마다 하나씩 봐놓자. 자, 요거 마름모의 성질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죠. 그죠? 일단 1번 당연히 길이가 다 어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마름모니까. 그죠? 2번 평행사변형이죠. 마름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각선끼리 몇 등분? 서로 2등분 하고 있다. 오케이? 요까지 뭐가 단순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마름모의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마름모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 대각선끼리 2등분 되면서 동시에 뭐까지 된다? 얘네끼리 수직이 된다. 라는 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이게 뭐냐면 혹시 이런 거 기억나? 뭐 이런 사각형이 있어. 이상하게 생겨본 사각형이 있어. 얘 넓이를 계산해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중3 때 이런 걸 배워요. 이렇게 대각선 두 개의 길이 A, B가 있고 요 사이에 B인각 X가 있으면 그지? 저 넓이는 2분의 1 AB sin X더라 라는 공식이 나오죠. 혹시 하십니까? 기억나? 공연 무식효과 기억나? 이거?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마름모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사인 몇 도? B인각이 90도죠. 사인 90도는 얼마죠? 1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적당히 x, 얘를 y 이렇게 넣어볼게.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 x, y가 전체 넓이랑 똑같아. 왜? 요 사인 x가 얼마니까? 1이니까. 요건 알아두면 좋아. 알겠지?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다?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하면 그게 넓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요거 때문에 나왔어요. 요 문제. 자, 그러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놓을게. 괜찮니? 그러면 이 문제에서 넓이가 얼마라 그랬지? 넓이가 얼마라 그랬지? 24라 그랬네. 그치? 2분의 1 x, y가 얼마란 거야? 이 친구가 24라는 거야. 맞지? x, y가 얼마란 거야? 네? 12요? x, y가 얼마라고요? 48이죠. 그죠? x, y가 48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요 둘레의 길이가 얼마? 20이래. 한 면의 길이는 얼마겠어? 5일 겁니다. 맞죠? 길이가 다 같으니까요. 그죠? 5니까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요 길이 얼마겠어? 당연히 2등분이니까 2분의 x. 요 길이 2분의 y. 맞지? 이게 무슨 삼각형?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지?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다. 자, 그러니까 4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이 얼마겠다? 25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아무튼 되셨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y제곱은 100이네요. 그죠? 납득 되시지요?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요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아직껏 문자 두 개, 식 두 개인데 연립 한번 때리시죠. 또 괜찮고요. 그죠? 그럼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좀 복잡하게 나와요. 이 연립이 되게 복잡해요. 연립 처방정식 배운 거 기억 안 나지? 기억나? 연립 처방정식 이용해서 풀면 x, y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건 얘네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찾아봐 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필요한 건 뭐예요?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있으면 되겠죠. 곱은 이미 알아 몰라?
알고 있어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 한만 찾으면 돼. 맞지? 그래 얘랑 얘를 통해서 뭘 찾는 거야? x 플러스 y를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 뻔하죠? 곱셈공식 변형. 너무 많이 해봤지? 제곱이 여기서 x제곱 y제곱 빼줘도 되고요. 오케이? 방법이 많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요거지. 그지? 그래서 얘랑 곱하기 2에서 계산하면 얘가 얼마야? 196입니다. 맞죠? 얘가 196이니까 x 플러스 y가 얼마겠어요? x 플러스 y는 196은 뭐의 제곱이야? 14의 제곱이죠? 졸릴 수 있지. 잠 깨게 무서운 얘기 해줄까? 좀 이따가. 무서운 얘기 좋아해? x 플러스 y가 얼마야? 14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방정식을 빨리 세워보면 자, x, y 썼으니까 t로 한번 세워볼게. 그냥 x로 할까? 문제에 x로 나와있으니까 x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두근의 합이 얼마? 14 마이너스 14x 두근의 곱이 얼마? 48 플러스 48은 얼마? 0이라고 세우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는 상수항이 얼마라고 나와있어? 플러스 8은 0이라고 나와있네. 그지? 아, 플러스 8은 0이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 양변을 얼마로 넣었다는 얘기야? 에? 얘가 8이 되려면 양변을 얼마로 넣어야 돼? 예, 그래서 6으로 나왔다. 나눠보시면 6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14 x 약분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그냥 귀찮아서. 플러스 8은 0이 되니까 a가 6분의 1, b는 6분의 7이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6분의 7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 두 개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 신기하다. 그치? 답이 1번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막 성질은 아니잖아. 그치?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해가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에서 내가 205페이지 56번은 해줬던 것 같은데 맞나? 안 해줬나? 지난 시간에 내가 안 풀어줬나? 안 풀어줬니? 아, 오케이. 그러면 등계관 이용해서 56번이 대표적인 낚시 문제거든. 요거는 약간 개념 설명한 느낌으로 한번 들어봐. 지울게요. 아, 무서운 얘기 줄였지? 무서운. 군대를 경찰로 갔다 왔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경찰들이 뭘 볼 일이 많은지 알아? 시체를 볼 일이 많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일단 경찰도 무조건 가야 돼. 자살을 하던 타살을 당했건 뭐 아니면 자살 뭐 아니면 하다못해 사고사를 당해도 경찰은 무조건 가야 돼. 현장에. 이제 그거랑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선생님이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은 이 경찰서 앞에 당연히 뭐가 있어? 주차장이 있거든.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이 있는데 쌤이 근무하는 경찰서는 좀 좁은 데라서 주차장이 좁아서 이렇게 이중주차 뭔지 알지? 이중주차. 여기 한 대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또 한 대를 세우는 거야.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어. 주차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돼 있거든. 이중주차를 하게끔. 그러면 이제 차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안쪽에 넣어놨는데 그 바깥쪽에 차를 누가 대면은 이제 이 안쪽 차를 뺄 일이 생기면 이제 바깥쪽 차를 빼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거를 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가 없었거든.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급적 하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빼다가 긁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냥 경찰들 직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하라 그러냐면 그냥 그 차 주한테 연락해서 빨리 나와서 좀 빼달라 나가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빼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그걸 말하면 듣겠니?
의견들이 우리가 뺐어. 우리가 심지어 누군가는 무면허로 뺐어. 무면허로 막 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맘대로 운전해서 빼고 막 그랬단 말이야.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왜냐면 차 키를 우리한테 맡겨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니면 뭐 해당 안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빼주거나 했는데 우리가 어지간한 건 다 빼는데 우리가 딱 하나 딱 한 차는 건들지 말라고 했어. 그거는 직원들도 경찰들도 불문율이 있는 차가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뭘 것 같아? 뭐 맞춰볼래? 이 차는 건들면 안 돼. 찍어봐. 느낌이 안 와? 그 과학수사팀 알아? 과학수사팀. 과학수사팀 차는 절대로 건들지 말라 그랬어. 우리끼리. 왜 그럴 것 같아? 안에 시체는 없죠. 시체를 한 상태로 그 주차를 해놓진 않지. 근데 그 차가 이제 시체를 운반하는 차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사인을 모를 때는 이렇게 부검이나 검시 같은 걸 해야 되잖아. 병원에서 죽은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국과수로 가져가야 돼. 그 시체를 무조건. 국과수로 이제 계속 시체를 실어 나르는 차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건들지 말라 그래. 특히나 혼자서 운전하지 말라 그래. 왜냐면 이 차를 타고 혼자서 운전을 하잖아. 계속 그 생각을 해봐. 죽어서 그냥 병원에서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은 타살을 당했거나 아니 사고사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의 시체를 운반을 하는 거잖아. 뭔가 원한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 차는 혼자 운전하면 뒤에서 계속 인기척이 들려. 인기척.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당연히 이제 시체에 담는 가방 그런 거 있잖아. 혼자서 운전하고 계속 무슨 소리가 난대. 그래서 저 차는 특히나 낮에도 안 되지만 밤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서 운전하지 마라 라는 불문율이 있었어. 미안. 아무튼 그런 불문율이 있었어. 그래서 저 차는 나는 그래서 근처에도 안 갔어.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 좀 깼니? 이제 좀 풀어보자. 이제 살기 힘들다. 6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루트 2는 0의 한근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루트 2는 0의 한근이 뭐래? 1 플러스 루트 2래. 맞지?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낚시 문제거든. 이거 조심하라고, 한 번만 조심하라고. 알겠지? 이게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 왜냐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혈렉은 설명할 때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혈렉은을 가진다. 단 무슨 조건 하에서? 유리수 조건 하에서. 개수들이 전부 다 무슨 수일 때만? 유리수일 때만 가진다. 라고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줍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1 플러스 루트 2니까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는지. 1 마이너스 루트 2야. 너무 작네. 자, 맞아 틀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틀린 거 같지? 그지? 왜 틀렸어요? 이유까지 아셔야 돼. 이게 유리수야? 무리수죠. 그죠? 저기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순간 얘는 혈레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혈레근은 왜 튀어나오는 거야?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귀찮다 d라고 적을게. 오케이? 한별식 비중 마이너스 a. 자, 여기서 a, b, c가 다 유리수라면 루트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친구,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뭐밖에 없어? 이 루트 d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 때문에 루트가 생길 테니 당연히 혈렉은 모양으로 생겨야겠지라는 게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A나 B나 C 중에 뭔가 하나가 무리수 루트가 나왔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유리수 조건이 아니라면 A가 루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만약 A가 루트예요. 이 2A분의 마이너스 B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루트가 될 수 있어 없어? 생길 수도 있지. 그러면 굳이 켤레근 모양이어야 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것 때문에 유리수 조건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켤레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실수 조건 하에서만 I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는 사실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어떻게 구합니까? 저희가 어떻게 구해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대입해? 너무 힘들겠지, 그지?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얘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간단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쳐보자, 오케이? 두 근의 뭐는 알아? 곱은 알아요, 그죠?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가 얼마여야 돼? 루트 2여야 돼. 맞니? 양변이 뭘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알파가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네. 그래서 알파가 어떻게든 요거 기억해. 근거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근거계수의 관계를 알려주는 상태로 한 근을 알려주면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입하지 마세요. 저렇게 찾는 거야. 여기지? 자, 그럼 알파가 뭐가 돼?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자, 유리화 조금만 해보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2 빼기 루트 2로 변합니다. 오케이?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한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한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계산이 돼요. 납득되세요? 자,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이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2였습니다. 자, 얘네 둘이 켤레근인가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네 이제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네 둘의 뭐야? 합이죠. 그죠?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납득되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구나. 자, 물론 B는 굉장히 구하기 쉬워요. X제곱 요건 이제 요거 한번 봐주고 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에서 자, 이제 B는 무슨 수야? 어찌됐건 맨 마지막에 실수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어. 맞지? 그러면 얘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 1 마이너스 i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둘 더한 거 가운데가 얼마가 되는 거야? B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A, B를 두 근으로 하고 S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찾는 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뭘 유의하라는 거야? 혈내근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특정 조건 하에서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이죠. 자주는 안 나와요, 솔직히 얘는. 근데 나오면, 알면은 되게 쉽게 피해갈 수 있거든. 이 정도는. 그죠? 근데 모르면요. 틀려야지. 그치? 아무 생각 없이 1마이너스 루트 1을 했다가 틀릴 거야. 그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제 답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거 조심하라고 풀어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거 하나만 조심해 주시고요. 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풀만 할 겁니다. 그죠? 혈내근 성질 쓰면 예를 들어 57번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4i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3 마이너스 4i니까 그거 이용해서 A랑 B를 굉장히 두 분의 합 곱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자, 65, 66, 67까지만 할게요. 68, 69는 68, 69, 70은 그냥 지워버리세요. 오케이? 그러고 이거까지 이거 세 문제 하고 그다음에 저거 마플 시나리오 넘어가 봅시다. 아시겠죠? 자, 다리 아파. 65번. 자,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세요.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 뭐래? 3i래. 맞아 틀려? 206페이지에 65번 문제입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3i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 알겠니? 왜 틀렸어? 뭐라고 해야 맞아 그러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맞아요.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자, 니은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에 대해서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일 때 z제곱이 0이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오케이? 왜 틀렸냐면 자, 얘가 0이면 b가 얼마일 수 있어? 경우에서 무수히 많지, 그지? 근데 그 중에 하나 안 되는 거 뽑아보자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z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z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z가 0이면 a도 b도 뭐여야 돼? 0이어야만 해. 그지? 그거 외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가 a가 마이너스 2, b가 루트 2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오케이? 그럼 답은 뭐야? 어이가 없지만 답은 디귿이죠. 그죠? 근데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왜? 물어보고 싶은 건 대부분 디귿이거든. 알겠지? 자, 그리고 내 생각에 이거는 급하게 바꾼 것 같아. 이 문제는. 원래 의도는 내가 생각해 원래 의도는 이거였을 거예요. 뒤에 이걸 붙이면 얘가 맞을까 틀릴까? 이거 맞거든. 그러면. 왜요? 자, 보세요. AB가 정수 또는 유리수여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 됐대. 그지? 이거 아까 해봤지? 이게 오른쪽에 무리수가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얼마야 돼? 0일 수밖에 없어. B가 얼마가 돼? 0이 돼. 얘가 사라졌어. A는 얼마야? 0이지. A도 B도 둘 다 얼마야 그러면? 그럼 Z가 얼마라는 얘기야? 그럼 Z제곱은 얼마야? 0. 이게 무조건 하나만 추가되면 갑자기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게 어렵진 않지? 원리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원래 이걸로 내려다가 그럼 애들이 다 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바꿨던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뭐 근데 디귿도 해봅시다.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죠? 디귿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한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i면 b분의 c는 2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근이 갈동으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i죠? 납득되십니까? 자, 당연히 두 분의 합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야? 더하면 말 6이죠. 납득되지? a분의 두 분의 곱 a분의 c는 얼마야? 두 개 곱해서 계산해보면 12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푸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해보자. 알겠지? 가장 이렇게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B분의 C였니? C분의 B였니? B분의 C구나. B분의 C가 얼마야?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를 정리를 하세요. 그럼 B가 뭐가 돼? B가 6A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C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12A를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6A분의 12A니까 답이 얼마가 돼? 2네. 그지? 2 맞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뭐 어차피 기억 이미 틀린 시점에서 디귿은 맞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지? 자, 이거 하고 66번 하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67번 나오기로 했지? 자,
66번 한번 먹어봅시다. 66번이 좀 재밌어요. 자, a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는 0에 두 한근 알파가 있고, 그지? 얘 한근이 알파래. 맞지? 자, 이 상태에서 반 알파 대신에 a예요. 미안. 오케이? 오타야 그냥. 자, 이 상태에서 기억부터 한번 봐볼게. 기억. 알파가 허수면 알파 봐도 당연히 이 친구의 근이다. 맞아, 틀려? 뭐 이건 볼 것도 없죠? 맞죠? 그죠? 왜냐면 A가 무슨 수?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니은 알파분의 1이 또 다른 방정식의 근이다. 에이? 이걸 어떻게 알지? 그죠?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나왔으니까 근거계수의 관계 한번 써볼게.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8 됩니다. 맞습니까? 알파 베타는 뭐예요? a분의 a니까 얼마야? 1이죠. 그죠? 네. 그럼 얘가 1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베타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겠니? 알파 분의 1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아, 이거 맞아 틀려? 맞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려준 다음에 방금 전처럼 한근을 알려주면 이거 두 개를 융합해가지고 나머지 한근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맞지? 이거 써봅니다. 오케이.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디귿.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도 얘기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대. 자, 당연히 뭘 보시면 돼요? 판별 시기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판별 시기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죠? 판별 시기 뭐가 돼? 약분 판별식 쓰면 16-a 제곱이 되고요. 맞습니까?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걸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돼? 2차 부등식을 풀 줄 아셔야 해요. 맞죠? 근데 그냥 그렇게 푸셔도 되고 그냥 뭐 a가 무슨 수라 그랬으니까 정수라고 했으면 그냥 대입해 봅시다. 괜찮죠? 몇 개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가 3일 수 있겠고, 그지? 2일 수 있겠고 1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0일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수 있겠고 마이너스 2일 수 있겠고 마이너스 3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아! 총 몇 개? 아, 그래서 이거 맞아 틀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낚시야. 알겠지? 아마 너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쉽네 이러고 7개 맞네 하고 디귿 맞다고 하고 답 5번으로 간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야. 알겠지? 실제로 이거 앞지가 네이버 테스트에 넣었는데 좋다고 5번으로 가더라고. 자, 얘는 몇 차 방정식? a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a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 빼셔야 돼요. 총 몇 개야 그래서? 6개가. 그래서 되게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이건 그냥 낚시예요. 그죠?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최고차 항에 문자가 붙어 있으면 요거 적어놓고 들어가세요. 안 당하려면. 알겠지? 뭐 이런 걸 틀려왔으면 어쩔 수 없지. 솔직히 말하면 안타까운 거야 그냥. 근데 조금 조심하면, 그지? 왜냐면 이건 자주 나오는 낚시야. 그지? 아까 전에 보여줬지. 얘가 0인 경우랑 얘가 0이 아닌 경우 따로 빼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이런 거 따로 보여줬잖아. 그지? 그것처럼 자주 나오는 낚시이기 때문에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7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또 그러니까 너네 학교는 어제 그런 거 해줬니? 생중계 같은 거 해줬니? 따로 봤어. 따로 봤어? 요새는 그런 걸 다 학교에서 해주는구나. 신기하다. 선생님 때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세월호가 있었거든. 선생님이랑 동갑이야. 세월호 때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것도 선생님들이 알려줘서 알았거든. 안 하네. 이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얘 두근이 알파 베타고요. 그죠? 얘는 감마랑 오메가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죠? 알파 베타는 뭡니까? a분의 c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오메가는 a분의 마이너스 2b고요. 감마 오메가는 a분의 c겠네요. 맞죠? 자, 기억부터 가봅시다. 기억은 알파 베타랑 감마 오메가랑 같아? 같지? 그지? 얘네들은 똑같죠? 이건 맞고요. 니은 가봅시다. 니은 AC가 음수이면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수이다. 맞니? 써주세요. A씨가 음수면 알파 베타가 실수. 오케이? 자, 얘가 실수인지 판단을 내리시려면 두 근이 서로 다른 실수래. 아, 뭘 보면 될 것 같아? 판별식을 봐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판별식을 봐줄 건데 한번 적어봅시다. 판별식은 뭐가 돼? 알파 베타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죠? 여기서 ac가 무슨 수래? 음수래.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니? 얘가 0보다 크니? 0보다 크니? 네,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 보이세요? 왜냐면 b제곱이 항상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뭐 끼케야 0밖에 안 되겠지. 그지? 근데 뒤에서 음수를 어떻게 했어? 뺐어. 양수를 더한 거랑 똑같죠. 아, 양수랑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 0보다 크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봤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할만하죠? 어렵진 않죠? 자, 디귿이 조금 어려운데 대부분 기억 니은 디귿은 물어보고 싶은 건 디귿, 기억 니은에서 뭘 준다? 힌트를 준다. 맞지? 그래서 디귿도 얘도 잘 만든 문제라서 디귿을 풀려면 기억 니은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자, 감마와 오메가가 무슨 수이면? 허수이면 얘네가 허수면 알파 베타는 허수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또 실수인지 허수인지 물어봤으니까 무슨 식을 보시면 돼요? 판별식을 봐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감마와 오메가의 그지? 판별식을 한번 봐주면 얘는 약분 판별식 써도 되겠지? b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는 얘기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허수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알파 베타가 허수인지 실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얘 판별식을 봐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죠? 자, 얘가 음수인 걸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소신 있게 가자. 있어요. 그게 힌트가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어요. 봐봐. A씨가 음수면 얘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변을 가진다고?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맞지? 근데 얘는 허근을 가졌어. A씨가 음수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A씨는 무조건 무슨 수인 거야?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납득되니? 그래야 빼서 음수가 나올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야. 맞지? 그러면 봐봐. 얘랑 얘는 무슨 차이가 있니? 얘랑 얘는 무슨 차이가 있어? 여기서 3AC를 더 어떻게 한 거야? 뺀 거지.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3AC를 더 뺀 거잖아. 맞지? 이거 무슨 수? 음수. 맞지? AC가 양수잖아. 그치? 여기서 또 뭘 뺐어? 음수를 뺐어. 맞니? 음수에서 음수를 뺐는데 이게 양수일 리가 없죠. 얘가 0보다 어때요? 작을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힌트가 어디 있는 거야? 니은에서 다 알려줄 거야. 니은에서 야 봐봐. A씨가 음수면 A씨가 양수면 이런 일이 벌어져. A씨가 음수면 죽었다 깨어나도 실근이야. 그러면 거꾸로 양수여야 허근을 가질 가능성이라도 있겠지. 그지? 라고 니은에서 힌트를 던져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기억 니은을 써먹을 생각을 하시면 디귿이 풀 방법이 보여요. 오케이?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기억 니은 없이 디귿만 물어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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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끝날 거라고. 그지? 근데 기억 니은을 던져줬기 때문에 디귿을 풀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가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죠? 기억해 놓읍시다. 자, 그냥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물어보면 뭐만 보면 돼? 선별식만 봐주면 된다. 납득되죠? 자, 나머지 문제들은 71번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가끔 나오더라고. 증명하는 문제가. 알겠지? 근데 이게 71번이 근의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증명하는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크 시너지로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 활용만 해볼게. 알겠지? 나머지 문제들은 일단 풀어보고 나서 듣던지 아니면 내일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2차 방정식 활용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 활용 파트에서 그냥 모든 활용 문제는 다 마찬가지야. 네, 이거 활용 문제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활용 문제는요. 스텝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야 할 작업들이. 자, 굳이 푼다면 순서를 정한다면 1번 뭐부터 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문자부터 정하셔야 돼요. 문자 정한다고 한 거지. 뭘 x로 할지부터 정하셔야 돼요. 그죠? 얘가 뭘지. 2번 그 다음에 요거를 토대로 식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다음 3번이 그 식을 세운 걸 풀면 되는 거지. 사실 방정식을 세우기만 하면 푸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죠? 사실 1, 2번이 핵심인데. 자, 그러면 문자를 정할 때 어지간하면 문제에서 힌트를 줄까 안 줄까? 줍니다. 그죠? 그래서 구하라는 걸 문자로 설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예를 들면 543번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봤어? 맨 마지막에 길의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길의 폭을 그냥 x로 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식을 어떤 식으로 세우느냐는 솔직히 문제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정확히 해줄 수가 없지만 대부분 문자를 잡아놓고 계산하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543번을 가봅시다. 자, 그리고
가운데가 꽁꽁 뚫려 있어요. 맞죠? 이런 넓이를 한번 구해봐 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러면 이걸 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알겠니?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나오지 않나? 자, 요걸 x로 놨어. 맞지? 자, 그러면 요 길이는 8이고요. 그죠? 요 길이는 14라고 하네요. 납득되십니까? 네. 자, 그럼 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길의 넓이를 다 구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넓이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길의 전체 넓이는 뭐 8 곱하기 14인 게 너무 명확하니까요. 그죠? 길의 넓이만 구해서 빼주면 되는데 길의 넓이는 어떻게 돼?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겠어? 그렇지, 8x지.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겠어요? 14x겠죠. 그러면 뭐가 생겨?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그게 어디야? 요만큼이죠. 그죠? 저만큼은 여기 넓이가 얼마겠어요? x제곱이라서 얘는 한번 중복해서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푸는 게 1번. 오케이? 가장 단순하지만 생각해내기 쉽지만 계산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이거보다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배웠니? 요거 8-x 곱하기 14-x가 넓이다라는 거. 네. 뭐냐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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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란 말이야. 맞니?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냥 얘 떼고요, 얘 떼내고요, 얘 떼내고요, 얘 떼내고 한꺼번에 합쳐서 모아서 퍼즐 맞추기 하듯이 합쳐버려서 합치면 무슨 사각형이 돼? 직사각형이 될 것 같지 않아? 그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러면 가로 세로만 안 하면 되잖아. 그지? 가로가 뭐겠니? 가로가 그렇지. 뭐야? 세로는 이렇게 합치면 8 이게 넓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 544번은 할 수 있겠니 혹시? 넘어갈게. 545번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546번 같은 게 어려웠으려나? 네, 536번 한번 해볼게요. 546.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x고, 그지? 정사각형을 잘라냈더니 뭐가 됐다? 닮음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납득되세요? 자, 그러면 얘랑 뭐랑 닮음인 거야? 이놈이랑, 그죠? 이 커다란 놈이 닮음이었어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그러면 항상 닮음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야 될 땐 뭘 써먹어야 되는지 닮음비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뭐랑 이제 대응되는지만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자, 얘랑 대응되는 게 뭐야? 얘랑 대응되는 거. 얘랑 대응되는 게 그쵸? x죠. 얘가 길이가 실제로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10대 x, x 대 10 이렇게 적어줘도 뭐 상관없어요. 그죠? 난 10대 x라고 적을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구해보면 요거에 해당하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x-10인 거야. 맞지? x-10 대 요거에 해당하는 쪽은 여기죠. 그죠?
그래서 얼마라고 적으면 돼? 이해되세요? 자, 비례식에서 외항국과 내항국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자, 이거 식으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10x랑 100이랑 같아야 돼. 몇 점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거 표현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손에 안 떠서 그냥 근해 공식 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해 공식은 써보시면 됩니다. 나도 되십니까? 잠깐만, 맞게 쓸 건가? 맞게 썼지? 그치? 맞게 썼지? 근데 이거 혹은 아니나? 혹은 아니지? 그치? 자, 이하면 마이너스 100인데. 자, 그래서 요 닮음은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닮음인 거 찾아놓고 길이 표시한 다음에 닮음비를 쓰시면 자동으로 곱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놨을 겁니다. 문제 출제자가 바보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47번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퍼센테이지 어렵니? 몇 퍼센트 증가, 몇 퍼센트 감소 이런 거 어렵나? 어렵지? 자, 이거 되게 간단한데? 아니, 생각해봐. 1,000원짜리가 있어. 1,000원짜리가 있어.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지? 이걸 10% 할인하면 얼마야? 900원. 어떻게 구한 거야? 10%는 10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가격에 얼마를 구해서 10분의 1을 구해서 전체 가격에서 뺀 거죠. 그죠? 그게 퍼센테이지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200원에 1,200원을 20% 할인했대. 가격이 얼마가 되겠니? 그 1,200원에 20%는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야? 240원일 겁니다. 10%가 120원일 겁니다. 맞지? 240원을 어떻게 하면 돼? 1,200에서 빼면 되죠. 얼마예요? 960원이겠구나.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자. 이런 걸 잘해야지. 그지? 그래야 눈탱이를 안 당하는 거야. 요새 마트 같은 데 가면 얼탱이가 없지 않니? 마트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장 보고 그러다가 막 만두 같은 거 파는 거 알지? 만두 요새 원뿔원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지? 원뿔원 비비고 이런 거 원뿔원 하잖아. 그러면은 겁나 웃겨. 옆에 커다란 게 하나가 있고 여기 원뿔원 만두가 있어. 근데 가격이 똑같아. 그럼 넌 뭘 살 것 같아? 당연히 원뿔원을 사겠지. 그지? 근데 개웃기다. 이 원뿔원 만두는 개당 중량이 예를 들면 340g이야. 이게 원뿔원이야. 그래서 총 얼마야? 680g이야. 오케이? 얘는 해당 중량이 한 690g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가격이 똑같아. 사실상 어때? 똑같은 상품인 거야. 왜냐면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그지? 얘는 두 개. 그래서 원뿔원이라고 그러고 팔고 얘는 그냥 팔아. 그럼 이게 불티나게 잘 팔려. 어이가 없죠. 그죠? 세상에 사기꾼 천지야. 조심해야 돼. 547번 가봅시다. 어느 주유소에서 1리터당 A1인 기름이 하루에 B리터 판매했대. 맞지? 그러면 원래 판매액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지? 자, 원래 판매액은 얼마겠어? AB1일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리터당 B1인데 1리터당 A1인데 그걸 B리터 판매했으니까. 어떻게 되지? 자, 이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X% 내렸대. 자, 기름값을 X% 내렸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A에다가 X%니까 100분의 얼마? X 곱한 게 이제 X%지, 그지? 이걸 어디서 뺀 거야? 원래 가격 A에서 뺀 거예요. 맞죠? 당연히 얘는 뭘로 묶을 수 있어요? A로 묶을 수 있지 않겠니? 그지? A로 묶어버리면 결론이 어떻게 돼? 1-100분의
x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두 번째, 하루 판매량이 2x%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는 b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 2x%만큼을 b의 2x%만큼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100분의 몇 x? 2x. 그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그리고 퍼센트는 뭐야? 비율이야. 전체에서 얼마만큼인지. 그지? 자,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뭘로 묶여요? P로 묶이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맨날 중학교 때 10% 할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뭐 원래 가격에다가 10분의 9 곱한다 막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이게 여기서 나온 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별거 없죠? 원래 가격 A에서 10분의 1만큼을 빼니까 그거 이제 계산해보면 10분의 9 아니냐? 10분의 9였다.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하루 판매액이 몇 프로 증가했대? 총 8% 증가했대. 아니 원래 판매액이 얼마였지? A, B였어. 그러면 8% 증가하면 100 A, B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A 원래 판매액 A, B에다가 얘 몇 프로? 8%. 몇 분의 몇? 8 A, B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얘도 뭘로 묶고 싶어? A, B로 묶는 게 좀 편하겠지? 그래서 A,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8 계산을 적을까요? 100분의 108 이제 이런 식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알겠죠? 자, 너랑 얘랑 똑같대. 맞지? 자, 곱하기니까 뭘 날려버리면 계산이 편할까? 날려버리면 계산이 편하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1 마이너스 100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x가 100분의 108이더라. 자, 이거는 단순히 이제 몇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그냥 푸시면 돼요. 오케이? 이걸 푸는 건 굉장한 노가다죠. 그냥. 그죠? 양변에 얼마 곱하면 계산이 편해? 만 곱하면 계산이 편하니까 와 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내가 하기가 귀찮으니까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푸시면 돼요. 얘는 제일 조심할 건 계산 실수밖에 없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터프 두 문제는 548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549번은 인정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오케이? 또 한번 해보자. 549번. 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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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요런 사각형이 있대. 그지? 세로 2, 가로 4. 맞죠? 자, 대각선 BD 위에 이렇게 쭉 이어서 요 위에 한 점 O를 잡고, 그지? 요거를 가지고 수선의 발을 탁 꽂고, 탁 꽂고, 탁 꽂고, 탁 꽂았더니 저 넓이의 합이 얼마래? 넓이의 합이 이 넓이랑 이 넓이의 합이 3이래요. 맞죠? 이 상태에서 뭐 PB가 성립을 하는데 선분 뭐의 길이를 구하래? AP의 길이를 구하래. 맞지? 그러면 쉬워 보이지 않죠? 그죠? 문자부터 잘 설정을 해봅시다. 뭘 문자로 설정해야 이 문제가 풀릴까? 뭘 문자로 설정? 그렇지. 구하라는 걸 그냥 문자로 일단 설정해 보는 거야. 안 되면 그때 바꿔. 그치? 이걸 x로 설정을 했어.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냥 고민하지 말고 표시할 수 있는 거 빠르게 다 표시해 볼 겁니다. 오케이? 자, 뭘 표시할 수 있냐면 여기가 뭐가 돼요? 2-x가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여기가 일단 2-x가 된다는 건 알겠죠? 그죠? 다음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는 놀랍게도 닮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도형 관련된 문제에서 표시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뭐가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어디 가면 닮음 찾아보는 거야. 알겠지? 자, 뭐랑 뭐가 닮음이에요? 뭐랑 뭐가 닮음일까요? 봐봐. 얘랑 얘랑 닮은 거 보이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일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왜냐면 수직이고 각 하나 공유하니까. 맞지? 다 무슨 닮음 찾으면 돼? 닮음 물어보면 거의 다 뭘로 찾으면 돼? AA로 찾으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아까 닮음 나왔으면 내가 뭘로 이제 식 세우면 된다 그랬죠? 닮음비 이용해서 식 세우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가 4죠? 그죠? 여기 2-x고 여기가 2죠? 그럼 얘 대 얘 이렇게 대우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2대 2-x라고 적어볼까?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큰놈 여기 얼마야? 4지? 4대 뭔지 모르겠으니 y라고 적어봅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y라고 내가 한 거야. 괜찮니? 그러면 요거 이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 세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2y가 8-4x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y가 뭐가 돼? y가 사실 4-2x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요 길이도 뭐가 돼? 요 길이도 4-2x가 되겠죠? 아하! 이 넓이가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죠. 자, 두 번째 요 길이 알아내시면 되는데 맞죠? 이 전체 길이가 4잖아. 요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4에서 얘 빼면 되겠지. 그치? 여기가 뭐가 돼? 아, 2x.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 넓이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냥 이 두 개 곱하면 돼. 맞죠? 둘 다 몇 차식이야? 2차식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아, 3이 나오더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냥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게 1번입니다. 뭘 이용해서? 뭐가 잘 안 보이면 무조건 닮음 찾는 거야. 그치? 2번. 요거에 좀 이따 끝판왕 문제를 풀어줄게. 그치? 닮음을 찾아야 되는 끝판왕. 2번은 지워도 되겠죠?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무슨 삼각형이 많이 보여요? 이 많이 보이면 이게 더 편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닮음보다 삼각비를 쓰시는 게 더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삼각비요? 삼각비를 여기서 어떻게 씁니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삼각비가 있어요. 이 각도를 뭐라고 해볼까? 이제 각도 세타를 많이 쓰거든. 세타라고 해볼게. 그냥 각도를 나타낼 때, 잘 모르는 각도를 나타낼 때 세타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를 굉장히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얼마예요? 2분의 1. 뭔 말인지 납득되니? 네. 납득되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가 2분의 1이면 이렇게 탄젠트를 측정해도 뭐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네 둘이 2분의 1 관계라는 거네. 그치? 얘는 몇 배야? 얘는 얘 2배겠네. 아, 여기는 몇 보다 4-2x겠구나를 그냥 일단 계속 없이 바로 알아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나는 요게 좀 더 편하다고 그래. 요거 할 줄 아셨으면 직각삼각형이 많이 보이면 뭐라는 게 좋다? 아, 삼각비를 알아내기가 편하니까 삼각비를 이용해주면 좋다. 삼각비를 이용하면 계산이 닮음보다 저게 훨씬 간단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뭐 나머지 계산 한번 혼자 해봐. 알겠지? 2차 방정식 세우는 것까지가 힘들지. 세워놨으면 그냥 이제 계산하고 전개하고 이항시켜서 이제 2차 방정식 풀기만 하면 돼요. 네.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549번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 뒤는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던가 합시다. 아시겠죠? 내일까지 가볍죠. 내일 어차피 다시 올 거잖아. 그지? 내일 와서 풀면 되겠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책으로 진도를 조금만 나가볼게요. 아시겠죠?